비트코인이 ITF 기관의 핵심 포인트에서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6만 4천을 초과해도 가성비가 있을까요? 블랙록의 야망, 아이비트 옵션, 곧 상장 예정, 암호화폐 ITF의 패권을 차지할 조짐입니다. We're very focused on, executing around this product launch. 미 하원 회계법 SAB 121 철회 제요구 정말로 모두가 싫어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암호 혁신을 지지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 은퇴할까요? BNB 체인장대 밈코인 봉기, 미소가 진정한 금으로 변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서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9월 24일 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거시경제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 최근 비트코인이 6만 2천 달러에 도달한 후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며 자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볼 때 미국 주식시장 개장 시간은 21시이며 미국의 주요 이벤트 발표 시간은 일반적으로 20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입니다. 지난 한 달의 거래량 추세를 살펴보면 보라색은 유럽 시장이 지배하는 시간대인 16시부터 24시까지를 나타냅니다. 이 시간대의 거래량 변동이 가장 크며 주력 시장은 주로 유럽과 미국에 있습니다. 유럽 시장 외의 시간대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미국 시장 시간대이며 거래량 비율이 최근 2주 동안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시간대의 거래량 비율은 계속해서 낮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간대의 거래는 매우 부진합니다. 모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기 암호화 시장은 여전히 내수가 부족하고 거시적 미국 주식 시장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현물 ETF 거래량은 전체 추세에서 일일 평균 15억 달러의 거래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비록 최근 2주 동안 큰 폭의 자금 순유입 추세가 있었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부진하며 시장의 회전율은 높지 않습니다. 전통 자본인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자산관리 기관의 보유 비율은 여전히 적습니다. 따라서 주로 저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데이터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이더리움은 7월 이후 거래량이 2개월 연속으로 저조한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소폭 반등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전통기관이 이더리움을 점진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은 소폭의 반등 시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전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이 0.04를 하회했지만 현재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더리움의 반등 잠재력은 여전히 큽니다. 최근 한 달의 추세를 살펴보면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등하여 6만 4천 달러로 돌아간 후 거래소의 토큰에 큰 폭의 순유입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한 후에는 거래소 토큰의 순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최근 한 달 동안 거래소 토큰은 주로 순유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조용히 저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은 6만 4천 달러 근처에서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물 ETF 기관의 핵심 포인트이며 6만 4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저축의 가성비가 낮아지고 60만 달러 이하에서 자금 순유입 추세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여전히 넓은 범위의 진동 게임을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소식이 많지 않아 주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블랙록의 성과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주 여러 ETF 제품이 자금 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ETHA는 반등하여 단일 주간 순유입이 가장 많은 1위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토큰화된 미국 국채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번 주까지 22억 달러의 시장 규모 중 블랙록의 BUDL 펀드 규모는 5.22억 달러에 달합니다. 블랙록의 전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식 소식에 따르면 미국 SEC는 최근 블랙록의 비트코인 신탁 아이비트의 옵션을 승인했습니다. 이 제품은 나스닥에 상장되며 아메리칸 스타일의 행사 방식으로 현물 결제됩니다. 보유자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상장이 관련 기준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와이즈 알파 전략 책임자 제프 파크는 이 옵션의 통과가 중요하며 가상화폐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e're very focused on, executing around this product launch, responding to what is a significant level of interest from our clients, both in the new Ether product and also
continued and frankly in some ways growing interest around Bitcoin. 전통 금융기관인 블랙록이 최근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블랙록은 블록체인 노드를 직접 운영하려 하고 있으며 매일 밤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비트코인 잔액을 인출하여 비트코인 신탁 IBIT의 보유량과 자금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대량의 스팸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겠지만 고객은 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전통 금융기관 중에서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은 먼저 코인베이스의 보관 계약을 수정하여 비트코인 ITF의 출금 프로세스를 최적화했습니다. CEO는 이어서 비트코인이 폭넓은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SE의 블랙록에 대한 태도는 예상외로 좋았으며 모든 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ETF의 리더가 되어 권력의 자리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연합하여 SEC가 발표한 SAB 12 법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오랜 논란이 있어온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이 손을 잡고 저항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요 이유는 SAB 112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부채로 간주하고 공정가치로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은행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만약 한 은행이 고객을 위해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관리한다면 그들은 대차대조표상의 이 부채를 상쇄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더 높은 자본 요건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SAB 121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이든의 지도 아래 하원과 상원의 여러 의원들이 암호화폐 법안 SAB 121의 폐지를 촉구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리스가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공개 지지하면서 정치적 흐름이 바뀌었고 하원 공화당은 다시 SEC의 재앙적인 SAB 121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9월 24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패트릭 맥켈리,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 및 40명 이상의 의원들이 9월 23일 SEC 의장 게리 갠슬러에게 보낸 서한에서 SAB 121이 암호화폐의 관리 규칙을 전복하고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며 금융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AB 121 is not a political issue. It's simply a bad regulation. No matter what your feelings are on cryptocurrency, the SEC shouldn't be writing bank custody rules, and they definitely shouldn't be overstepping their authority to do it. 이 42명의 정치인들은 또한 SAB 121이 SEE 보고 기관이 암호화폐를 관리할 경우 이러한 보유량을 부채로 대차대조표에 기록해야 한다는 제한된 규칙으로 어떠한 신중한 규제 기관과도 협의 없이 발표되었으며 이 회계 방법이 기존 회계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또한 ESE의 총회계사 사무실이 특정 기관과 협력하여 대차대조표 보고 요건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의 배경 속에서 SAB 121은 사실상 양당의 대선 후보와 의원들의 암호 산업에 대한 태도의 시험대이자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SEC가 SAB 121을 제안했을 때 이미 양원이 이를 부결했으나 바이든이 양원의 부결을 거부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으려면 의회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며 현재 60표가 부족해 SAB 121은 투표 단계에서 실패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을 저지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어제도 SEC 의장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치적 흐름이 바뀌는 가운데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언. 해리스의 암호 정책이 새로운 애정의 대상이 될까요? BNB 체인을 배경으로 포메임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밈 플랫폼을 구축할까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며 미국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 정부의 일원으로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해리스 본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비교할 때 웹3 산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근 열린 월스트리트 기금 모금 행사에서 드디어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표명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기금 모금 행사에서 당선될 경우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리스의 대선 승률은 52%로 트럼프의 47%를 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승리 확률 차이가 다시 벌어졌으며 9월 16일 트럼프가 재차 암살 미수 사건을 겪은 후 그와 해리스의 승리 확률 차이는 한때 1%로 좁혀졌지만 현재는 5%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는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가운데 미국 뉴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11월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2028년에 다시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are a danger. They're destroying our country. They're allowing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o come into our country that shouldn't be here. People from jails and people from gangs that are all over there, like Caracas in Venezuela. Their crime is down 72%. And then, if you're not successful this time, do you see yourself running again in 4 years? No, I don't. No, I don't. I think that will be it. I don't see that at all. I think that hopefully we're going to be successful. 트럼프는 1946년에 태어나 현재 78세입니다. 만약 그가 2028년에 다시 출마한다면 그는 82세가 되어 현재 81세인 바이든보다 더 나이가 많아집니다. 이번 기금 모금 행사는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해리스가 뉴욕에서 직접 연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행사 티켓은 매우 인기가 높아 $500에서 시작해 나중에 $100만 상승했습니다. 행사에는 앤 하이서웨이, 우피 골드버그, 빌리 포터 등 유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치 순간적으로 많은 유명인들의 표를 끌어모은 듯합니다. 속담에 따르면 웃는 여성은 복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해리스에게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며칠 동안 인터넷에는 이 여성의 눈부신 웃음, 어리석은 웃음, 계산 없는 웃음, 두려움 없는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음모는 두렵지 않지만 웃음 속에 숨겨진 칼이 가장 두렵습니다. 밈 시장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신화 같은 가격 상승의 제작 속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렐링퀴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참가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최근 펌프의 활성 주소 수는 33% 감소하였고 새로 발표된 토큰 수는 57% 감소했습니다. 높은 변동성을 지닌 자산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초기의 가격 상승 효과는 단순히 첫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일 뿐 진정으로 사용자를 유지하는 것은 일상적인 플랫폼 거래 경험과 입소문에 의한 승률입니다. 썸펌프가 등장하기 전 펌p.뷰는 여러 비판에 직면하였고 혼란스러운 상호작용 경험,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한 개발자들의 행동, 팀을 구성하여 수확하는 음모 그룹, 빠르게 무효화되는 방법론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BNB 체인의 밈 발행 플랫폼 포베임은 더욱 넓은 플랫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 new meme coin that launched on the BNB chain 5 days ago, which is called 4 on BNB. As I mentioned, 4 launched 5 days ago on the Binance chain and has had a very impressive launch. 4 is currently sitting around a $10 million market cap and already has over 1.5 thousand holders in just 5 days. 2024년 7월 3일 4 Don't That Meme이 충격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4 Don't That Meme의 거래량은 $10,000,000를 돌파하였고 거래 횟수는 10만 건을 초과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지갑 연결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밈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특징은 공정한 발행 메커니즘, 커뮤니티 주도의 철학, 통합된 거래 도구 등이 있으며 전적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4. The Meme은 다중 토큰 거래 기능도 출시하였으며 사용자는 BNB, USDT, YHY, KAK를 사용하여 플랫폼에 밈 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4 매매 플랫폼 사용자들은 시즌 1 포인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일 로그인하고 거래하며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플랫폼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의) 무더운 여름 (4넛) 밈에은 신선한 밈 폭풍처럼 BNB 체인 생태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플랫폼의 탄생이 아니라 밈코인 경제의 화려한 전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재미있는 이미지가 다음 인터넷 유행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암호화폐로 변환되어 웃음 속에서 부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 바로 시도해보고 싶지 않나요? 거래자에게 4 밈의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는 다른 플랫폼보다 더 깔끔하고 거래 과정은 더 매끄럽고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시가총액 순위와 24시간 인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밈코인의 탄생은 엄격한 공정 발행 메커니즘을 따르며 프리세일, 시드 라운드, 팀의 은밀한 조작이 없습니다. 이는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있다면 동등한 출발선에 서 있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밈코인이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형사조사국은 바이낸스와 토코트립토와 협력하여 중대한 사기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여러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2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압수했습니다. 체인 게임 L3227X 플랫폼에서 발표하며 알파 테스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사용자는 공식 채널을 통해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인상의 데이터 추적 서비스 웨일 알러트에 따르면 베이징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14분경 USDC 트레저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5천만 USDC를 다시 발행하고 코인베이스로 전송했습니다. 앨런 뮬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정말로 사용자 차단 규칙을 변경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차단 기능은 해당 계정이 공개 게시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지만 공개 게시물을 보는 것은 막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CME의 연준 관찰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11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45.2%,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54.8%입니다. 12월까지 누적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23.4%, 누적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50.2%, 누적 10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26.5%입니다. 내정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